윤서연은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사무관리자로 일하며 회사 연말 파티에서 민재호를 만났다. 그는 건자재 공급업체 대표로 참석했는데 키가 크고 볼에 보조개가 있으며 따뜻한 갈색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윤서연이 실수로 그의 셔츠에 샴페인을 쏟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튀었다. 민재호는 웃으며 이건 행운의 징조야 라고 말했다. 그들의 연애는 빠르게 발전했다. 한 달 만에 민재호는 윤서연을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했다. 그의 아버지는 퇴역 대령이었고 어머니 정은이는 지역 도서관의 전임 관장이었다. 윤서연은 민재호의 부모님 댁을 처음 방문했던 날을 생생히 기억했다. 긴장한 그녀는 고급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사들고 단정한 컬러가 달린 소박한 드레스를 입었다. 정은희는 안경 너머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니까 비서로 일하시나요? 윤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사무관리자입니다 라고 정정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은희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윤서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어머니는 비즈니스 센터에서 청소 일을 하세요. 아버지는 제가 14살 때 돌아가셨어요. 정은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청소 일이요? 그러니까 청소부? 민재호가 어색하게 기침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서연은 턱을 살짝 들어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의 어머니는 사무실 바닥을 닦으며 딸을 공부시켰다. 윤서연은 그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흥미롭네요. 정은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재호가 좋은 가문 출신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민재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윤서연은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부터 정은희는 윤서연을 아들의 돈을 노리는 여자로 여겼다. 민재호는 평범한 영업사원일 뿐 백만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말이다. 결혼은 반년 뒤에 치러졌다. 정은희는 지역 절반이 모이는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연회를 고집했다. 윤서연은 소박한 예식을 원했지만 민재호와의 결혼은 그의 어머니가 가정의 지휘관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다. 결혼식 날, 정은희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다. 이제 너는 우리 성을 이어받았으니 우리 가문이 이 도시에서 이름 있는 지식인 집안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신혼여행은 터키의 호텔에서 보냈는데 그마저도 정은희가 선택한 곳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민재회에게 약과 여행 일정까지 챙겨준 별도의 가방을 준비했다. 결혼 첫 해는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으로 점철되었다. 윤서연은 정은희의 레시피로 요리를 배우고 식탁을 제대로 차리는 법을 익히며 매주 그녀의 점검 방문을 견뎠다. 텔레비전 밑에 먼지가 있네. 정은희는 손가락으로 가구를 훑으며 말을 시작하곤 했다. 재호는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없어. 알레르기가 있거든. 민재회에게 알레르기는 없었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다. 아이를 갖기 위한 계획은 좌절로 이어졌다. 몇 달이 지나도 결과가 없었다. 처음엔 정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곧 여성 불임에 관한 기사와 산부인과 주소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우리 재호는 건강한 아이야. 늘 튼튼했지. 그녀는 가족 앨범을 넘기며 말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겠지. 윤서연은 모든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은 없었다. 결국 민재호의 차례가 왔다. 그는 오랫동안 거부했지만 1년간의 실패 끝에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자 운동성 저하와 낮은 정자 농도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일시적인 거야. 민재호는 진단서를 서랍에 숨기며 말했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야.
정은희는 그 결과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에 전화해 재검사를 요구하며 실험실의 무능을 비난했다. 세 번째 검사로 초기 진단이 확정되자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너희 둘은 서로 맞지 않는 걸지도 몰라. 그녀는 윤서연에게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 가끔 그런 생물학적 불일치가 있지. 재호가 아버지가 되려면 다른 여성이 필요할지도. 윤서연은 이 말을 민재회에게 전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가 가문의 대를 걱정하시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라고 했다. 하지만 윤서연은 남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점점 예민해졌고 늦게 귀가하며 부부의 친밀한 시간을 피했다. 아이 문제는 그들의 관계에 무거운 짐이 되었고 정은희는 이를 교묘히 이용해 부부 사이에 쐐기를 박았다. 윤서연의 30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그녀는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로 삼기로 했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은 점차 멀어짐과 조용한 다툼으로 얼룩져 있었다. 멋진 파티를 열고 싶어 그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재회에게 말했다. 너희 부모님, 내 친구들, 동료들을 초대할게. 에델바이스 레스토랑에서 하면 예쁠 것 같아. 민재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근데 엄마 일정 확인해. 그때 다른 계획이 있을지도 몰라. 윤서연은 3개월간 생일을 준비했다. 강이 보이는 레스토랑 홀을 예약하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메뉴를 구성하며 테이블 장식으로 프리지아와 유칼립투스 꽃을 선택했다. 너무 과하지 않아? 민재호가 견적서를 보고 물었다. 카페에서 간단히 하면 안 돼? 30살은 한 번뿐이야. 윤서연은 단호히 말했다. 내 돈으로 할게. 그녀는 연초부터 이 파티를 위해 저축하며 사소한 지출을 줄였다. 진정한 축제를 꿈꿨다. 결혼 후 첫 번째 큰 생일이었다. 갤럭시 쇼핑몰에서 그녀는 바다색 드레스를 찾았다. 등이 트인 디자인의 섬세한 자수가 가슴 부분을 장식한 그녀의 날씬한 체형을 돋보이게 하는 드레스였다. 이걸 입을 거야. 민재호가 드레스를 보고 물었다. 좀 과하지 않아? 이건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야. 윤서연은 반박했다. 이런 행사에 딱 맞아.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네가 원하면 그래 라고 대꾸했다. 생일 일주일 전 윤서연은 어머니를 점심에 초대했다. 김미숙은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왔지만 아쿠아마린이 박히는 귀걸이를 선물로 가져왔다. 딸아, 이렇게 큰 연회는 무리 아니니. 어머니는 레스토랑 사진을 보며 말했다. 집에서 수프 끓여 먹어도 되는데. 엄마, 난 제대로 된 축제를 하고 싶어. 윤서연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도 나만큼 멋진 저녁을 누릴 자격 있어. 김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정은희도 오는 거지? 당연히 와. 재호 아버지랑 같이 온대. 엄마, 약속해. 그 여자가 평소처럼 굴어도 침착할 거라고. 김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내 걱정은 아니야. 너 때문이야. 작년 새해에 그 여자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어. 거만한 사람. 윤서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나도 어른이야. 잘할게. 축제 전날 윤서연이 손님 명단을 점검하던 중 민재호가 소식을 전했다. 참, 엄마 말로는 아버지가 안 오신대. 혈압 때문에. 엄마 혼자 올 거야. 윤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남편 없이 오는 정은희는 언제나 2배로 날카로웠다. 알았어.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아버지 쾌유하시길. 생일 아침 윤서연은 미용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매니큐어를 완벽히 준비했다.
엄격하지만 우아한 메이크업과 몇 가닥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높은 업 스타일을 선택했다. 집에 돌아오니 민재호가 장미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생일 축하해. 그는 그녀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멋지다. 한순간 모든 게 나아질 것 같았다. 이 생일이 그들의 결혼을 새롭게 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전화했어. 민재호가 그 순간을 깨뜨렸다. 레스토랑에 바로 올 거야. 특별 메뉴를 주문해 달래. 다이어트 중이시거든. 윤서연은 이를 악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정은이는 늘 특별 대우를 요구하며 관심을 끌었다. 관리자한테 말할게. 그녀는 옷장으로 향하며 말했다. 민재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있지, 아이 문제 이야기는 안 꺼낼 거지. 엄마가 그런 얘기를 손님들 앞에서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야. 윤서연은 드레스를 든 채 멈칫했다. 너희 엄마가 기분 나빠? 내가 불임이라는 듯이 끊임없이 비꼬는 건 나한테 괜찮은 거야. 그만해. 민재호가 얼굴을 찌푸렸다. 오늘 네 생일이야. 싸우지 말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맞아, 오늘은 내 날이야. 누구도 이 날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후 5시, 행사 시작 2시간 전. 윤서연은 어머니가 선물한 귀걸이를 착용하고 좋아하는 향수를 손목에 뿌린 뒤 거울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30세의 그녀는 자신감 있고 아름다웠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완벽할 거야.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건 내 날이야. 민재호가 거실에서 시계를 보며 기다렸다. 다 됐어? 택시가 아래에서 대기 중이야. 윤서연은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문턱에서 갑작스럽게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오늘 무언가 중요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가자. 민재호가 부르자 그녀는 문을 넘어 자신의 생일 파티로 향했다. 그날 저녁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모른 채 에델바이스 레스토랑은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윤서연과 민재호를 맞았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관리자가 그들을 강이 보이는 전망의 예약 홀로 안내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관리자가 말했다. 테이블 꽃 장식, 메뉴, 음악가는 30분 뒤 도착할 예정입니다. 윤서연은 공간을 둘러보았다. 아이보리색 테이블보로 덮인 원형 테이블, 크리스털 촛대에 반짝이는 촛불,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낮게 배치된 생화. 그녀가 꿈꿨던 그대로였다. 완벽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호는 휴대폰으로 빈 홀을 찍었다. 엄마한테 보낼게.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대. 윤서연은 한숨을 참았다. 이 순간에도 정은이는 보이지 않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윤서연의 동료들이었다. 풍선과 큰 선물 상자를 들고 활기차게 들어왔다. 절친한 동료 민지혜가 윤서연을 안으며 말했다. 세상에, 너 진짜 멋져. 그녀는 윤서연의 드레스를 보며 감탄했다. 바다의 여신 같아. 이어 동창들, 먼 친척, 대학 친구들이 도착했다. 윤서연은 모두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하며 테이블로 안내했다. 7시가 되자 김미숙이 나타났다. 화려한 인테리어에 어색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들어왔다. 그녀는 간단한 네이비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한 묶음 스타일로 정리했으며 최소한의 화장만 한 얼굴엔 힘든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엄마, 윤서연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았다. 정말 예뻐. 김미숙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백화점에서 새 드레스 샀어. 이런 데서 너무 초라하지 않나?
완벽해요. 윤서연은 어머니를 팔로 안으며 말했다. 내 옆자리에 앉아. 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여기 금은 아니지만 정성껏 골랐어. 안에는 천사 펜던트가 달린 은팔찌가 있었다. 너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야. 김미숙이 말했다. 윤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선물이 어머니의 몇 달치 저축임을 알았다. 고마워 엄마. 그녀는 팔찌를 차며 속삭였다. 절대 안 뺄게. 8시가 되자 홀은 거의 가득 찼다. 정은이만 아직 오지 않았고 그 부재는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다. 너희 엄마 어디 계셔? 윤서연이 민재회에게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곧 온대. 엄마가 화려하게 등장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열리고 정은희가 들어섰다. 비즈 장식이 반짝이는 짙은 버건디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화려한 목걸이를, 머리엔 보석 장식 핀으로 고정한 높은 업 스타일을 한 그녀는 문 앞에 멈춰 모두가 자신의 모습을 감상하도록 시간을 주었다. 아들. 그녀는 팔을 벌리며 외쳤다. 민재호는 즉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달려가 뺨에 키스하고 팔을 잡았다. 엄마, 정말 멋지세요. 그는 감탄하며 말했다. 새 드레스예요. 그래, 이런 행사에 맞게 준비했지. 정은이는 만족스럽게 대답하며 아들에게 이끌려 홀을 가로질렀다. 테이블을 지나며 아는 이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모르는 이들은 무시했다. 김미숙을 흘끗 보고는 그녀가 가구라도 되는 듯 시선을 돌렸다. 윤서연에게 다가온 정은이는 뺨에 입술을 살짝 스쳤을 뿐이었다. 생일 축하해 얘야. 내 특별 메뉴는 잊지 않았지? 다이어트 중이라. 물론이죠. 윤서연은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모두 준비했어요. 정은희는 자리를 제안받기도 전에 윤서연의 이름표가 놓인 자리 옆 의자를 골라 앉았다. 재호야, 내 옆에 앉아. 그녀는 옆 의자를 툭 치며 명령했다. 민재호는 아내를 보지도 않고 어머니와 친구 사이에 앉았다. 윤서연은 시어머니와 자신의 어머니 사이에 끼어 앉아야 했다. 정은희는 즉시 홀을 세밀히 살폈다. 테이블볼을 정돈하고 와인잔을 1mm 옆으로 밀며 꽃 장식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꽃 선택이 독특하네. 그녀는 옆 테이블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시절엔 중요한 행사엔 난초를 썼지. 윤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저는 프리지아와 유칼립투스가 좋아요. 부드럽고 우아하거든요. 물론이지. 정은희가 대꾸했다. 취향은 다 다르니까. 그런데 메뉴가 엄청 비싸더라. 재호가 목록 보여줬어. 이 정도 지출 감당할 수 있겠어. 민재호는 친구와 수대 빠져 이 말을 듣지 못했다. 저도 일하고 1년에 한 번 좋은 파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윤서연은 단호히 말했다. 정은희는 미소 지었다. 그렇지. 그냥 예산 걱정한 거야. 아파트 계약금도 모아야 하잖아. 윤서연과 민재호는 2년간 전세 아파트에 살며 자가 주택을 위한 자금을 모았다. 정은희는 그게 민감한 주제임을 알았다. 다행히 음악가가 연주를 시작하고 사회자가 행사 시작을 알렸다. 사회자 막스는 나비 넥타이를 한 젊은 남성으로 첫 건배를 제안했다. 친애하는 하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윤서연의 3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30세는 여성이 젊음을 유지하며 지혜를 얻는 전성기의 나이죠. 하객들이 박수하며 잔을 들었다. 윤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미소 지었다. 정은희는 따로 나온 샐러드를 꼼꼼히 살폈다. 이거 연어야? 그녀는 웨이터에게 물었다. 송어로 달라고 했는데 연어는
제 다이어트의 글리세믹 지수가 너무 높아요. 젊은 웨이터가 당황하며 윤서연을 쳐다봤다. 주방에 확인해 볼까요? 그래요. 정은희는 접시를 밀며 말했다. 그리고 탄산 없는 생수 가져와요. 병이 아니라 얼음과 레몬 조각 넣은 주전자에 담아서. 김미숙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윤서연에게 속삭였다. 신경 쓰지 마, 딸아. 내 축제를 즐겨. 윤서연은 어머니 손을 감사히 잡았다. 김미숙은 언제나 조용한 안식처였다. 축하 선물이 이어졌다. 동료들은 스파 이용권과 장미 꽃다발을, 민지애는 사무실을 대표해 윤서연의 따뜻한 인간성을 칭찬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동창들은 고급 화장품 세트와 학창시절 사진 앨범을 선물해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민재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와 속삭이며 웃었다. 아내의 생일은 친구와 어머니를 만나는 핑계일 뿐인 듯했다. 뜨거운 요리가 나오자 정은희는 가방에서 약을 꺼내 접시 옆에 늘어놓았다. 소화효소야. 그녀는 옆자리 하객에게 말했다. 내 나이엔 건강을 꼼꼼히 챙겨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녀는 윤서연을 의미심장하게 보며 말했다. 30살에도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더라. 윤서연은 맛있는 도라도 생선 요리를 즐기며 대꾸하지 않았다. 댄스 타임이 시작되자 민재호는 어머니의 눈초리 끝에야 아내를 떠올렸다. 춤출까? 그는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홀 중앙에서 느린 음악에 맞춰 춤췄다. 민재호의 손은 윤서연의 허리에, 그녀의 손은 그의 어깨에 놓였지만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파티 마음에 들어 윤서연이 물었다. 응, 다 좋아. 그는 기계적으로 답했다. 엄마도 만족하시는데 고기가 좀 퍽퍽하다고 하셨어. 윤서연은 입술을 굳혔다. 너는 고기 어때? 괜찮아. 나 까다롭지 않은 거 알잖아. 춤이 끝나자 그는 어머니에게 돌아가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윤서연은 친구들과 댄스플로어에서 신나게 춤추며 잠시 긴장을 잊었다. 테이블로 돌아오니 김미숙이 홀로 앉아 부드러운 미소로 축제를 지켜보고 있었다. 정은희는 민재호의 친구들 테이블로 옮겨 윤서연과 어머니를 힐끔거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괜찮아, 엄마? 윤서연이 물었다. 물론이지, 딸아. 멋진 파티야. 김미숙이 대답했다. 오늘따라 정말 예뻐. 윤서연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민재호가 다가왔다. 윤서연, 엄마가 축사할 거야. 테이블로 와. 윤서연과 어머니는 메인 테이블로 돌아갔다. 정은희는 샴페인 잔을 들고 일어나 음악을 낮추게 했다. 친애하는 하객 여러분,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 윤서연의 30세 생일입니다. 남편의 어머니로서 몇 마디 하고 싶네요. 하객들이 조용해지며 그녀를 주목했다. 민재호는 어머니를 감탄하며 휴대폰을 준비했다. 윤서연은 긴장했다. 정은희의 목소리엔 불길한 기운이 있었다. 정은희는 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윤서연이 불쾌함의 전조로 익히 아는 미소였다. 인생은 놀라워요. 그녀는 잔을 높이 들며 말했다. 운명이 어떤 전환점을 가져올지 모르죠. 우리 아들, 훌륭한 지식인 가문 출신의 명문대 교육을 받고 권위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재호가. 그녀는 말을 고르는 척 멈췄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여성을 만나 머리를 잃을 만큼 사랑에 빠졌죠. 홀의 낮은 속삭임이 퍼졌다. 윤서연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윤서연은 우리 가족이 됐고 오늘 그녀의 30세를 축하합니다. 정은희는 윤서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청소부의 딸이 이렇게 운 좋게 결혼한 것을 위해 잔을 들죠. 그녀는
청소부의 딸과 운 좋게를 강조하며 말을 끊었다. 레스토랑이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와인을 마시다 살에 들었고 누군가는 접시로 시선을 피했다. 웨이터들은 디저트 쟁반을 들고 멈췄다. 민재호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을 참으며 촬영을 이어갔다. 그는 어머니의 모욕이 재치 있다고 여겼다. 윤서연은 드레스가 갑자기 조이는 듯했다. 어머니가 준 팔찌가 무거워졌다. 수십 쌍의 시선 아래 사라지고 싶었다. 김미숙은 꼿꼿이 앉아 윤서연의 손을 잡았지만 손이 미세히 떨렸다. 그녀는 정은희를 윤서연이 처음 보는 표정으로 응시했다. 정은희는 효과에 만족하며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앉았다. 엄마가 농담한 거야. 민재호가 웃으며 말했다. 특유의 유머지. 그렇지, 윤서연? 윤서연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앞에 붉은 반점이 떠다녔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며 결혼 생활에 허약한 기반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김미숙이 천천히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마룻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정은희를 깊은 눈으로 바라봤다. 홀은 숨을 멈췄다. 음악가들도 연주를 멈추고 드라마의 증인이 됐다. 김미숙은 하객들을 둘러본 뒤 정은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다. 당신 아들은 발기부전이에요. 그 말은 총성처럼 홀을 울렸다. 정은희는 입을 벌린 채 굳었다. 그녀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마룻바닥에 산산이 부서졌다. 깨진 유리의 소리가 고요를 찢었다. 민재호는 촬영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목부터 귀까지 붉게 물들었다. 그는 공개된 광장에서 벌거벗은 듯한 표정이었다. 뭐라고요? 정은희가 테이블을 잡으며 가까스로 말했다. 김미숙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당신 아들 민재호가 발기부전을 겪고 있어요. 당신도 그걸 알아요. 윤서연이 후계자 문제로 고민한다고 했죠. 그건 윤서연 때문이 아니에요. 의사가 원인을 설명했죠. 정은희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어떻게 감히? 이건 터무니없어. 재호, 뭐라고 해? 민재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장모를 보며 말을 잃었다. 절친들에게도 숨겼던 비밀이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다. 민지혜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재호의 동료들은 충격받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웨이터들은 다른 일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정은희는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내 아들은 완벽히 건강해요. 김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 딸은 2년간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했어요. 불임이라는 암시를 들으며 살았죠. 하지만 당신 아들에게 생식기능 장애가 있고 당신은 그걸 알았어요. 정은희는 완전히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은 주먹으로 굳었다. 거짓이에요. 내 재혼은... 그만. 민재호가 의자를 넘어뜨리며 일어섰다. 윤서연, 너 엄마한테 말했어. 우리만 아는 거라고 약속했잖아. 윤서연은 느린 장면처럼 펼쳐지는 상황을 봤다. 조용하고 온화했던 어머니가 허리를 곧게 펴고 민씨 가문의 가면을 벗겼다. 엄마한테 말했어. 더 이상 거짓을 견딜 수 없었거든. 윤서연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내 어머니가 내 부림을 비꼬을 때마다 너 때문에 참았어. 하지만 오늘은 선을 넘었어. 민재호의 친구 태민이 어색하게 기침했다. 우리 갈까? 이건 사적인 일이야. 남아. 윤서연이 단호히 말했다. 정은희가 내 사생활을 공개 화제로 삼았으니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가자.
정은희는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약. 민재호는 어머니의 가방에서 약을 꺼내 혀 밑에 넣어줬다. 엄마, 괜찮아질 거야. 오해야. 그는 윤서연을 노려봤다. 만족해? 네 생일에 엄마를 심장마비 직전까지 몰았어. 김미숙은 윤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차분히 말했다. 책임을 전가하지 마, 젊은이. 내 어머니가 내 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어. 무슨 반응을 기대했지? 감사? 정은희는 약간 회복되며 김미숙을 노려봤다. 당신은 그냥 청소부야. 감히 나한테 이래? 난 어머니야. 김미숙은 담담히 답했다. 내 아이를 모욕하는 건 용납 못해. 민재호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다. 윤서연, 이건 너무해. 엄마한테 사과해. 윤서연은 무언가 부서지는 걸 느꼈다. 2년간의 모욕과 체념, 좋은 며느리가 되려던 노력이 무너졌다. 하지만 두려움과 수치 대신 해방감이 밀려왔다. 사과.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뭐 때문에 재호? 엄마가 진실을 말했다고? 아니면 내 어머니가 내 생일의 날 공개적으로 모욕한 걸 내가 감히 파티로 썼다고? 과장하지 마. 민재호가 손을 내저었다. 엄마가 농담을 좀 심하게 했을 뿐이야. 근데 너는 우리 비밀을 깠어. 내 엄마가 알았어. 윤서연이 그의 말을 받았다. 내게 지지가 필요했거든. 네 어머니가 내 부림을 비꼬는 걸 더는 못 참았어. 정은희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우린 간다. 당장. 재호, 내 가방과 코트 챙겨. 민재호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윤서연이 문 앞을 막았다. 이렇게 쉽게 못 가. 여기서 일어난 일 때문이라도. 비켜. 정은희가 속삭였다. 내 결혼 생활은 끝났어. 내일 재호를 변호사에게 보낼 거야. 김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며느리가 결정할 일 아닌가요? 이혼엔 양측 동의가 필요하죠. 엄마, 제발. 윤서연이 속삭였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는 남편을 향했다. 재호, 이혼하고 싶어? 민재호는 당황하며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다. 윤서연, 지금 결정할 때 아냐. 다들 감정적이라. 아니야.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지금 알고 싶어. 2년 결혼 생활, 내 어머니의 모욕을 견디고 네 진단을 알았을 때 널 지지했어. 난 알 권리가 있어. 이혼하고 싶어? 정은희가 끼어들었다. 당연히 원해. 내 아들이 우리 가문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여자와 살 것 같아? 당신과 얘기하는 거 아냐. 윤서연은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민재호는 눈을 내리깔았다. 나 생각해봐야 해. 윤서연은 예상한 대답을 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생각해. 그동안 짐 싸서 엄마 집에서 지내. 정은희는 분노로 숨을 몰아쉬었다. 뭐? 네가 나가야지. 전세는 재호가 냈어. 계약은 내 이름으로 됐어. 윤서연은 침착히 말했다. 비용도 반반 냈지. 누가 남을지는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민재호는 아내를 새롭게 보는 듯했다. 어머니와의 다툼에서 늘 물러서던 그녀가 아니었다. 윤서연, 우리 단둘이 얘기할까? 그가 제안했다. 아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다 말했어. 정확히는 누군가가 대신 말해줬지. 그녀는 정은희를 의미심장하게 봤다. 정은희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민재호가 막았다. 엄마, 진정해. 심장 안 좋아. 놔. 정은희는 손을 뿌리쳤다. 이 여자가 감히. 재호, 남자라면 저를 혼내.
하객들은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다. 민지혜가 다가와 물었다. 도와줄까? 택시 부를까? 괜찮아. 윤서연은 친구의 손을 잡았다. 언젠가 터질 일이었어. 정은이는 통제력을 잃자 마지막 공격을 퍼부었다. 재호, 지금 간다. 내일 이혼 서류 내. 내 아들을 모욕하게 두지 않아. 민재호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지만 정은이가 끊었다. 변명하지 마. 간다. 그녀는 아들을 끌고 나갔다. 민재호는 윤서연을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당황과 두려움, 어쩌면 후회가 담긴 눈빛이었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끌려갔다. 문이 닫히자 무거운 침묵이 홀을 덮었다. 30명의 하객이 가정의 붕괴를 목격했다. 윤서연은 시선의 중심에 서 있었다. 동정, 호기심, 당황이 뒤섞인 눈빛들. 김미숙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괜찮니? 윤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니,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하객들을 향해 예상치 못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드라마를 보여드려 죄송해요. 내 생일을 이렇게 상상하진 않았어요. 윤서연, 원하면 우리 갈게. 친구 하나가 말했다. 혼자 있고 싶을 거야. 아니야. 윤서연은 단호히 말했다. 3개월을 준비한 파티야. 정은희에게 내 축제까지 빼앗기진 않을 거야. 그녀는 음악가들에게 연주를 재개해달라고 부탁하고 사회자에게 말했다. 막스, 프로그램 계속해요. 케이크도 아직 안 잘랐잖아요. 막스는 놀라움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자, 이제 달콤한 순간입니다. 웨이터들이 촛불이 켜진 큰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음악가들이 생일 축하합니다를 연주하자 하객들이 점차 따라 불렀다. 윤서연은 촛불 앞에 서서 불꽃을 바라봤다. 지난 2년의 희망, 실망, 고통, 그리고 오늘의 절정이 반사되었다. 소원 빌어. 김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윤서연은 눈을 감았다. 민재호의 귀환? 모든 게 기적처럼 해결되길? 정은희의 사라짐? 아니, 그건 아니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단숨에 촛불을 껐다. 하객들이 박수쳤다. 뭐 빌었어? 민지혜가 물었다. 윤서연은 미소 지었다. 진정한 자유. 홀의 분위기는 서서히 풀렸다. 하객들은 조용히 대화를 재개했다. 윤서연은 손님들을 돌며 참석에 감사하고 축하를 받았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속으론 자유로운 숨을 쉬었다. 김미숙은 조용히 앉아 딸을 지켜봤다. 엄마, 윤서연이 다가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었어. 필요했어. 김미숙이 부드럽게 끊었다. 네가 이 결혼에서 시드는 걸 너무 오래 봤어. 이제 모두 알아. 그래서 뭐? 김미숙은 어깨를 으쓱했다. 진실이 거짓보다 나아, 딸아. 언제나. 윤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평생 딸의 교육을 위해 힘들게 일하고 결코 불평하지 않으며 정은이 같은 이들의 멸시를 묵묵히 견딘 여성을. 엄마는 대단해. 윤서연이 말했다. 이렇게 단호한 모습 처음 봤어. 김미숙은 미소 지었다. 때가 된 거야. 그 여성이 너를 모욕하는 걸 더는 못 참았어. 특히 내 직업을 너에 대한 무기로 삼았을 때. 엄마 일 부끄럽지 않아? 윤서연이 갑자기 물었다. 절대. 김미숙이 단호히 답했다. 내 손으로 너에게 품위 있는 삶을 줬다는 게 자랑스러워. 바닥을 닦았지만 넌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지. 그게 내 승리야. 윤서연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모든 것에 감사해. 파티는 1시간 더 이어졌다. 하객들은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떠났다. 그들의 눈엔 동정이 섞였지만 존경도 있었다.
윤서연은 무너지지 않고 품위를 지켰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뒤 그녀는 어머니와 빈 홀에 남았다. 우리 집으로 가자. 김미숙이 제안했다. 오늘 혼자 두고 싶지 않아.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집에 갈게. 생각할 게 많아. 정말? 김미숙이 걱정스레 물었다. 재호가 돌아오면? 안 올 거야. 윤서연은 확신했다. 지금 어머니 위로하느라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듣고 있을걸. 김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 언제든. 윤서연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의 야경을 보며 새 삶이 시작됐음을 깨달았다. 예상과 다르지만 어쩌면 필요한 방식이었다. 택시기사 온화한 눈빛의 중년 남성이 거울로 그녀를 봤다. 뭐 축하했나? 참 예쁘게 차려입었네. 윤서연은 미소 지었다. 네, 오늘 제 해방을 축하했어요. 자정, 택시가 아파트 앞에 멈췄다. 윤서연은 신발이 발을 조이고 드레스가 밤 공기에 차가워진 걸 느끼며 계단을 올랐다. 열쇠를 꺼내 문 앞에서 멈췄다. 민재호가 돌아왔을까? 짐을 쌌을까? 아니면 정은이와 함께 집에서 싸움을 이어갈까? 그녀는 문을 열었다. 집은 어둡고 고요했다. 불을 켜니 낮에 떠난 그대로였다. 민재호의 넥타이, 씻지 않은 커피잔. 다른 사람의 삶 같았다. 윤서연은 신발을 벗고 거울 앞에 섰다. 흐트러진 머리, 약간 번진 메이크업. 하지만 눈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벗고 가운을 걸친 뒤 침대에 앉아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다.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감정적 소진의 눈물이었다. 전화는 메시지로 가득했다. 친구, 동료들의 위로. 하지만 민재호의 메시지는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집에 왔어. 괜찮아. 혼자야? 김미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었다. 응, 재호는 없어. 아마 엄마 집에서 자겠지. 기분이 어때? 윤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이상해. 긴 잠에서 깬 기분이야. 한때는 재호를 정말 사랑했어. 알아, 딸아. 2년간 엄마, 정은이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했어. 좋은 아내가 되려고. 근데 뭐였지? 내 생일에 모욕당하기 위해? 김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만족 못해.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지. 가장 속상한 건 윤서연이 이어갔다. 청소부 딸이라고 부른 게 아냐. 재호가 웃으며 촬영한 거야. 그게 재밌었대. 그는 늘 약했어. 김미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30살에 어머니 치맛자락을 못 놓는 남자는 믿을 만한 남편이 못 돼. 윤서연은 씁쓸히 웃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들었겠니? 어머니가 되물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겐 조언이 소용없어. 두 사람은 다음 날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윤서연은 차를 끄려 창가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느꼈다. 아침 8시 민지혜의 전화가 윤서연을 깨웠다. 윤서연, 봤어? 그녀가 흥분해 물었다. 뭐를? 윤서연은 졸린 목소리로 답했다. 인스타 확인해. 지금. 윤서연은 앱을 열었다. 생일 파티 사진이 눈에 띄었다. 정은희가 잔을 들고 의기양양한 미소로 축사를 하는 장면이었다. 캡션은 지옥의 시어머니, 며느리 생일에 청소부 딸이라 모욕. 하지만 장모가 한마디로 복수였다. 맙소사. 윤서연이 숨을 내쉬었다. 누가 올린 거야? 모르겠어. 민지혜가 말했다. 근데 이미 퍼졌어. 공유, 댓글 엄청나.
다들 너랑 네 엄마 응원해. 댓글은 시어머니가 제업자득, 장모가 영웅, 엄마 아들 독식하는 전형적 독성가족 등이었다. 충격이야. 윤서연이 중얼거렸다. 내 고통이 공개 오락거리가 됐네. 미안, 너 속상하게 하려던 거 아냐. 민지혜가 말했다. 윤서연은 친구에게 감사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다른 게시물을 봤다. 이야기는 바이러스처럼 퍼졌다. 사람들은 과장된 세부 사항을 덧붙였다. 정은희는 전직 고위관료, 김미숙은 새 직업을 병행한 영웅적 싱글맘이 됐다. 민재호의 전화가 왔다. 윤서연은 망설이다 받았다. 소셜미디어 봤어? 그가 다급히 물었다. 응, 방금 알았어. 악몽이야. 그는 외쳤다. 엄마가 히스테리야. 지인, 동료들이 전화해. 다들 봤어. 윤서연은 침묵했다. 너가 부인해야 해. 그가 요구했다. 농담이었다고, 장난이었다고 써. 그녀는 씁쓸히 웃었다. 부인? 농담? 내 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날 청소부 딸이라 모욕했어. 넌 웃으며 촬영했지. 뭘 부인하라는 거야? 내 문제. 그가 절박히 말했다. 그건 사적인 거야. 직장에서 어떤 눈으로 볼지 상상해봐. 그럼 난 어땠을까? 윤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내 어머니가 내가 계산적으로 결혼했다고 선언했어. 청소부 딸을 모욕으로 썼지. 그건 생각했어. 침묵이 흘렀다. 난 그 게시물 안 올렸어. 윤서연이 덧붙였다. 누가 했는지도 몰라. 30명 중 누구든 그랬을 거야. 엄마가 병원에 있어. 민재호가 말을 바꿨다. 고혈압 위기야. 뇌졸중 위험도 있대. 윤서연은 눈을 감았다. 정은희의 전형적인 조작이었다. 유감이야.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쾌유하시길. 병원 와. 그가 고집했다. 사과하면 엄마가 진정할 거야. 안 갈 거야, 재호. 그녀는 단호했다. 내가 한 일로 사과 안 해. 내가 파티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게시물을 올린 것도 아니야. 내 어머니가 행동엔 결과가 따른다는 걸 배워야 해. 넌 무정한 거야. 민재호가 내뱉었다. 넌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했어. 윤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2년간 너희 가족의 일원이 되려 노력했어. 모욕과 비꼬임, 멸시를 참았지. 네 진단을 알았을 때 널 지지했어. 근데 뭐 얻었지? 네가 어머니의 모욕을 촬영하며 웃은 거. 그는 거친 숨소리를 냈다. 난 당황했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 2년이야. 윤서연이 반복했다. 2년간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길 바랐어. 근데 넌 늘 어머니를 택했지. 이제 어쩌지? 민재호는 침묵 끝에 물었다. 뭐, 우린 헤어져야 해. 윤서연은 침착히 말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됐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애원조였다. 아니, 2년간의 사건들 때문이야. 어제가 마지막 방가쇠였을 뿐. 좋은 순간도 있었잖아. 그가 외쳤다. 있었지. 그녀는 동의했다. 그건 고맙지만 결혼엔 파트너십과 지지, 존중이 필요해. 우린 그게 없었어. 사랑해. 민재호가 갑자기 말했다. 한때 심장을 뛰게 했던 말이 이제 공허했다. 잘 지내, 재호. 윤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전화와 메시지가 끊임없었다. 동료, 지인, 심지어 오랜만에 연락한 사람들이 호기심과 지지를 보냈다. 저녁이 되자 윤서연은 소리를 끄고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다. 7시 초인종이 울렸다. 김미숙이 식재료를 들고 왔다. 밥할 생각 없을 것 같아서.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윤서연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는 내 구원자야. 어머니가 요리하는 동안 윤서연은 민재호의 전화와 인터넷 소동을 전했다. 이소란도 곧 가라앉을 거야. 김미숙은 채소를 썰며 말했다. 사람들은 새 화제거리를 찾지. 정은이가 병원에 있대. 윤서연이 말했다. 고혈압 위기야. 김미숙은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미안한 마음 들어. 아니. 윤서연은 생각하며 말했다. 그래야 할지도 모르지만 안 그래. 그 사람은 자기가 뿌린 걸 거둔 거야.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미래를 논했다. 윤서연이 직장을 바꾸거나 새 출발을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도시를 옮기는 건 어때? 김미숙이 제안했다. 서울이나 부산으로. 네 자격이면 일자리 찾을 거야. 엄마는? 윤서연이 물었다. 나? 어디서든 일자리 있어. 내 손은 늘 필요하지. 윤서연은 어머니의 거친 손과 흰 머리, 눈가 주름을 봤다. 평생 딸을 위해 희생한 여성이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윤서연이 말했다. 김미숙은 쑥스러워했다. 뭐 평범한 거지. 아니야. 윤서연이 반박했다. 엄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야. 내가 청소부의 딸인 게 행복해. 그게 엄마라면.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김미숙은 너무 늦었다며 딸 집에서 잤다. 잠들기 전 윤서연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민재호의 부재중 전화와 민지혜의 메시지. 괜찮아? 내일 출근해? 윤서연은 망설였다. 사무실에서 스캔들을 수군거릴 테지만 숨고 싶진 않았다. 갈게. 그녀는 답했다. 앞으로 나아갈 때야. 아침 초인종이 요란히 울렸다. 커피도 못 마신 윤서연은 민재호일 거라 생각하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정은희가 서 있었다.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졌지만 병원복이 아닌 평소에 엄격한 정장 차림이었다. 안녕. 윤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얘기하러 왔어. 정은희가 건조하게 답했다. 들어가도 윤서연은 묵묵히 문을 열었다. 김미숙이 주방에서 나와 손님을 보고 멈췄다. 당신도 여기 있군. 정은희가 입술을 굳히며 말했다. 좋아, 당신도 관련된 얘기야. 거실로 들어간 정은희는 앉지 않고 서서 말했다. 당신 때문에. 그녀는 김미숙을 보며 말했다. 내 평판이 망했어. 지인, 도서관 동료들이 연락해. 전화도 꺼야 했어. 내 때문? 김미숙이 침착히 물었다. 내 딸을 먼저 공개적으로 모욕한 게 당신 아니었나? 그건 축사였어. 정은희가 외쳤다. 그냥 농담. 농담? 윤서연이 다가섰다. 내 생일에 하객들 앞에서 청소부 딸이라 멸시한 게 농담? 정은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재빨리 말했다. 오해했어. 윤서연, 네가 청소부 딸에서 훌륭한 사무관리자가 된 여정을 칭찬한 거야. 칭찬이었어. 거짓말 마. 김미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의도를 알았어. 나도 알았지. 하객들도 알았어. 정은희는 분노를 억누르며 숨을 몰아쉬었다. 좋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이 한 건 비교도 안 될 만큼 심해. 내 아들의 의학적 비밀을 깠어. 그건 불법이야. 그건 의학적 비밀이 아니야. 윤서연이 반박했다. 우리 가정의 사실이야. 당신은 그걸 이용해 내 부림을 비꼬았지. 진실을 알면서. 재호가 우울증이야. 정은희가 전술을 바꿨다. 방에서 안 나오고 밥도 안 먹어.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신은 내 딸에게 2년간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김미숙이 조용히 물었다. 모욕을 참고 남편이 늘 어머니 편인 걸 보는 게 어땠을까?
정은희는 두 여성에게서 동정을 찾지 못했다. 뭐 원해? 그녀가 물었다. 돈? 인터넷에 소문을 부인하면 돈 줄게. 윤서연은 쓰게 웃었다. 돈? 정말 돈 문제라고 생각해? 난 그 게시물 안 올렸어. 부인할 것도 없어. 진실은 진실이야. 그럼 왜 이래? 정은희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왜 이 소동을 일으켰어? 내가 일으킨 게 아니야. 윤서연이 상기시켰다. 당신이 시작했어. 난 평소처럼 침묵하지 않았을 뿐. 정은희는 소파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해야 해? 내 아들, 그의 커리어가 위험해. 이 소문들, 악의는 없어요. 윤서연은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이나 재회계. 난 그냥 이혼하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 당신들 없이. 정은희는 눈을 들었다. 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했어. 윤서연은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간섭, 재호의 무능, 끊임없는 양보가 내 감정을 죽였어. 재호는 좋은 애야. 정은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저 당신에게 너무 의존적이지. 김미숙이 끼어들었다. 가정을 꾸리려면 어머니와 분리할 줄 알아야 해. 모르겠어? 정은희는 대답하지 않고 허공을 응시했다. 윤서연은 처음으로 그녀를 두려운 시어머니가 아닌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아들에게 매달리는 나이든 여성으로 봤다.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야? 윤서연이 물었다. 정은희는 정신을 차렸다. 인터넷에 이 오물을 멈추게 해줘. 오해라고 공개적으로 말해. 그건 못해. 윤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첫째, 누가 뭘 쓰는지 내가 통제 못해. 둘째, 오해가 아니야. 당신이 날 모욕했고 엄마가 날 지켰어. 그게 전부야. 그럼 최소한 정은희가 말을 더듬었다. 악화시키지 마. 인터뷰나 세부사항 공개하지 말아줘. 그건 약속할게. 윤서연이 동의했다. 내 사생활을 리얼리티쇼로 만들 생각 없어. 정은희는 그 약속을 큰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혼은 다음 주에 서류 낼 거야. 윤서연이 말했다. 쉽고 복잡하지 않게 끝나길 바래. 정말이야? 정은희가 희망을 품으며 물었다. 조금 기다려보는 건? 재호가 많이 힘들어해. 확실해. 윤서연은 단호히 말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이었어. 서로 괴롭히는 것보다 지금 인정하는 게 나아. 정은희는 일어나 재킷을 고치고 문으로 갔다. 문 앞에서 멈추며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난 늘 아들에게 최선을 바랐어. 늘. 알아요. 윤서연이 답했다. 문제는 당신이 날 최선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야. 정은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다. 이제 끝났어. 윤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숨을 내쉬었다. 아니, 시작이야. 김미숙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넌 해낼 거야. 윤서연은 어머니 말이 맞음을 알았다. 독성이 있는 관계, 끊임없는 증명 요구, 어머니와의 끈을 끊지 못하는 남자와의 불평등한 결혼에서 벗어난 새 삶의 시작이었다. 일주일 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민재호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몇 번 만나서 논의하려 했다. 윤서연은 거절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대화가 조작과 죄책감 유발로 변할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새로 구했다. 과거에 유령이 가득한 집은 떠났다. 그녀는 도심의 작은 스튜디오를 얻어 자신의 취향대로 꾸몄다. 생일 소동은 새로운 스캔들로 밀려났다. 가끔 악의 시어머니나 멋진 장모 이야기가 언급됐지만 더는 아프지 않았다. 이혼은 신속히 마무리됐다. 정은희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민재호는 예의 바르고 거리를 뒀다. 공동재산은 적었기에 쉽게 나눴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다.